여러분, 오늘은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벌써 웃고 계신 거 알아요? 제가 일부러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그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연극을 계속하고 있죠. 그들은 아직도 의회 선거, 즉 국가 두마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 선거라는 게임을 하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겠죠. 하지만 다음 달 9월 국가 두마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러시아에는 전쟁에 반대하는 정당이 단 하나뿐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점점 인기를 얻고 있던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금지된 시위에 젊은이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온 정당이죠. 그 정당이 바로 야블로카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틀 전에 러시아에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평소처럼 수다스럽고 불평이 많은 예브게니 콜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시대의 프리고진입니다. 더 나은 프리고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건 이 사람뿐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동지 지휘관님, 헛소리 그만하세요. 멈추세요. 이게 우리의 위대한 삶의 대가입니다.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이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건 항상 좀 웃깁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 쿠르스크 지역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일만 있으면 키예프로 날아가서 박살 낼 거야. 이것들이 러시아 군 지도부가 전쟁에 대해 한 약속들입니다. 사실상 그들을 비난하는 말이죠. 메드베추크가 밀어붙였고 돈을 훔쳐서 자기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얘들아. 다 헛소리야. 적을 존중하지 않으면 전투에 나갈 방법이 전혀 없어. 그런데 내가 왜 이 떠벌이 아니면 독설가를 계속 보냐면 대부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가끔 진실을 담은 말을 하거든. 이 문장, 적을 존중하지 않으면 전투에 나갈 방법이 없어. 이건 사실이야.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의를 엄청나게 과소평가했어. 그래, 2022년에 우크라이나 군대는 정말 약했지만 국민들의 결의가 러시아를 막은 거야.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과소평가했지. 즉, 그들은 적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야. 샤이구, 도대체 뭐야? 그는 5월 9일에 대통령에게 군대에 대해 보고하고 있었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지? 샤이구는 어디에 있지? 내가 말하는데 이건 우리 시대의 프리고진이야. 이건 마치 티무 프리고진 같아. 샤이구, 게라시모프, 탄약은 어디 있지? 알잖아, 이밈. 뭐 똑같아. 샤이구는 어디에 있지? 모든 게 도난당했어. 모든 게 팔렸어. 그리고 그 목사들은 그냥 수십억 원어치의 무인기를 훔쳤어. 내 생각엔 그는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수십억 원어치의 무인기들. 이 드론들로 저놈들은 우리 모두가 죽길 바라는 거야. 그 사람은 항상 말이 잘 안 통하지만 그가 하는 말 중에 진실도 있어. 그래서 내가 계속 그를 다시 언급하는 거야. 우리가 야블로코당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푸틴이 어디 있는지 봐야 해. 모스크바의 야블로코, 법원, 그 앞에서 시위하는 아이들. 그런데 푸틴은 어디에 있지? 모스크바에는 없어. 푸틴은 지금 노보시비르스크에 있어. 그곳은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리아에 있는 도시야. 이 도시는 거의 변화가 없어. 포장도로가 수리되는 것도, 구멍이 메워지는 것도, 잔디가 깎이는 것도 거의 없어. 러시아의 이런 회사들은 보통 그렇게 운영되거든. 그 일들은 하지 않아. 중앙정부에서 배정된 돈만 챙길 뿐이야. 그런데 이제 푸틴이 노보시비르스크에 온다고 하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이 주민은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에 꽤 만족하고 있어. 푸틴이 더 자주 방문해야 한다고 말하지? 맞아. 우리 대통령이 노보시비르스크에 도착하기까지 3일 남았어. 젠장, 새 도로들, 크라스니 프로스펙트, 그리고 특히 우리 대통령이 갈 구간이야. 구체적으로 그 도시의 일부 구간이지. 대통령이 차를 타고 지나갈 곳이야. 거기서 공사가 진행 중이야. 여기 얼마나 많은 장비를 가져왔는지 봐. 그래. 러시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훔쳐가고 아무도 도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데 익숙했지.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 우리가 유럽연합에 있는 거야? 거리는 깨끗하고 도로에 구멍도 없어. 저기서는 나뭇가지를 치우고 있어. 봐, 나무들도 다 가지치기 했어. 러시아에서도 나무 가지치기를 했어. 정말 깔끔하고 정돈됐어. 완전히 깨끗해. 이곳은 예전엔 정말 엉망이었지. 저 나뭇가지들도 3일 만에 치웠어. 우리 도시도 이렇게 다시 세울 거야. 그 사람이 더 자주 와야 해. 누가 알아? 어쩌면 1년 안에 새 도시를 지어줄지도 모르지. 그래, 며칠 뒤에 노보시비르스크에 푸틴이 온다는 거야. 이 영상은 8월 10일에 만들어졌어. 참고로 그날은 모스크바 법원에서 야블로코당 관련 소동이 있었던 날이기도 해. 그 얘기도 곧 할 거야. 그럼 모스크바 분위기는 어떨까? 8월 10일 같은 날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 러시아 제드 가수, 친크렘린, 친전쟁, 친파시스트, 러시아 친파시스트들을 보여줄게. 말이 부족해서 미안해. 러시아인들에게 모든 게 나쁜 건가?
샤만, 러시아 심파시즘 슈퍼스타야. 크렘린의 지원을 받았지. 그에게는 야 루스키라는 노래가 있어. 나는 러시아인이다. 그리고 그는 그 노래를 모든 콘서트에서 내세웠지. 사람들이 야 루스키를 따라 불렀어. 물론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렇게 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야. 사람들은 이제 그런 헛소리에 더 이상 동조하지 않아. 왜냐하면 모스크바에서 이번 여름은 힘들었거든. 그들의 일렉트로 스타일 와일드베리스가 마치 본 적 없는 거대한 모닥불처럼 불타올랐지. 하지만 그 전에 모스크바 정유소가 훨씬 더 밝게 불탔어. 모스크바 주민들은 이 전쟁에 좀 질려버렸어. 그러니까 이 샤만이라는 네오파시스트 슈퍼스타가 나타나서 야 루스키를 부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보자. 그래? 그리고 이제 그는 조용히 있으면서 사람들이 일어나 야 루스키를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러시아인들, 루스키. 노래하지 않아. 그리고 그는 계속한다. 참고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혹시 몰랐다면 그는 게이다. 그거 정말 이상하다. 크렘린의 심파시시스트 슈퍼스타가 게이다. 이건 나도 모르겠다. 나한테 묻지 마라. 여기 있는 모순들이 정말 미쳤다. 트레이 루스키, 봐라.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 모스크바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선거가 한 달 남았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공개적으로 전쟁에 반대하고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유일한 정당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러시아와 체첸의 두 전쟁, 그루지아와의 전쟁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정당이다.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그들은 이 모든 것에 반대한다. 그리고 그 정당의 이름은 야블로쿠다. 여기 있는 사람이 야블로쿠 대표 니콜라이 리바코프다. 야블로쿠는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내가 말했듯이 그들이 유일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반전 성향을 가진 유일한 정당이고 모스크바와 러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반전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푸틴과 그의 크렘린 측근들은 야블로쿠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해왔다. 지난 20년 동안 그들은 선거에 참여해왔지만 득표율은 1%, 2%, 3%에 불과했다. 너무 작고 주병적인 존재라서 푸틴은 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야당은 너무 작아서 금지할 필요조차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2달 전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지금은 선거 한 달 전 크렘린이 당황한다. 그들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어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두마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무엇을 사용할까? 로디나 당의 소송이다. 로디나란 러시아어로 조국이라는 뜻이다. 이 당은 또 다른 친전쟁, 친크렘린 정당이지만 예디나 러시아는 아니다. 그들은 그냥 또 다른 비슷한 정당일 뿐이다. 즉, 푸틴의 정당이 야블로코 당을 무너뜨리는 것과 연결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똑같다. 로디나 당은 야블로코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국제 LGBT 운동을 지지하는 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극단주의 조직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2023년에 크렘린은 LGBT 운동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해서 사실상 테러 조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야블로코가 LGBT 정보를 게시했다고 비난하고 그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사건을 들고 나왔다. 로디나도 야블로코가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야블로코의 고위 당원이 소련 시절 노래 가사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인터뷰에서 언제나 햇살이 비추길이라는 노래 가사를 인용했다. 이 노래는 소련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곡이다. 에스토니아에서도 매우 유명한 노래이고 에스토니아어 버전도 있었다. 이 노래는 스탈린 시대의 곡과 같다. 모두가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단지 이 가사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당신의 정당을 막으려 한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건 크렘린이 당황한 것이다. 야블로코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거다. 그냥 아무 이유나 찾아낸 거다. 근거 없는 일인데 그걸로 야블로코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았다. 지금 러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정당 중 하나를 금지시켰다.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보자. 8월 10일 니콜라이 이고로비치 리바코프 야블로코 당 대표가 모스크바 법원에 도착했다. 여기에 그 영상이 있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민중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다. 그의 계승자로서 나발리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 나발리도 야블로코 당의 일원이었고 쫓겨났다. 참고로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하지만 그는 민중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맞이하고 그를 법정 안으로 보내 판결을 받게 한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
모스크바의 권력자들은 야블로코당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고 응원한다. 참고로 이런 종류의 집회는 러시아에서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어떤 이유든 평화적이든 아니든 금지되어 있고 사람들은 보통 이런 집회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다. 하지만 이 군중은 여전히 법원 앞에 모였다. 그래서 이들은 같은 시간을 법원 앞에 모인 젊은이들이다. 신문이나 결정 과정이 8시간이나 걸렸다. 그래서 아주 길고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었다. 그들은 게르만을 들여보냈다. 이제 그들은 러시아 국기를 들고 야블로카를 외치고 있고 루스, 러시아도 외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와 정당의 이름을 외치고 있다. 이런 행동은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금지되어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18살이거나 그보다 조금 어리다. 어떤 아이들은 16살, 15살 정도로 보인다. 그냥 아이들 무리다. 이 정당은 젊은 층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정당이다. 참고로 이 정당은 자유주의 정당이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종류의 모임이나 시위 성향의 집회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 전부를 체포할 건가요? 참고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영상 하나 더 보기 전에 그들은 거리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어요.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러시아, 야블로코스, 바보다. 여기서 러시아, 야블로코, 그 정당, 그리고 자유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반전 내용이고 모두 자유주의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 야블로코 깃발을 단 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정말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몬 경찰 버스가 있습니다. 여전히 경찰이긴 하지만 요즘은 그게 중요하지 않죠. 보안군, 내부 보안군, 필요하다면 이 아이들을 수백 명씩 체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공개됩니다. 모스크바 대법원이 야블로코당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들은 올해 이 선거에서 야블로코당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색타 부졸츠, 즉 햇살이 비치게 하라 라는 말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완전히 조작된 허무맹랑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리고 그 말에 왕좌의 게임이 생각나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지만 이 젊은이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뭔가를 해야 하죠. 14살짜리 아이들을 수천 명씩 체포할 건가요? 그들을 때릴 건가요? 왜냐하면 그게 오몬 경찰이 러시아에서 보통 내부 보안 경찰이 하는 일이죠. 그들은 때리고 경찰서로 데려가서 또 때리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들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지금 이 경찰관이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건 스피커인데 목소리를 더 크게 해주는 거죠. 영어로 말해서 미안합니다. 누구든 생각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메트로 근처 카페로 가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 팀에서 여러분의 젊은이들을 데려가지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소리치던 회색머리의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보세요. 팀을 준비시키세요. 모두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모두에게 경고했잖아요. 여기서 누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에게 설명해주는 상급자입니다. 제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 맥락과 대화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으면 군사징집소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전선으로 보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정당의 금지에 반대해 시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파시스트 정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전선으로 보내 죽게 할 것입니다. 그가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 일부는 13살, 14살밖에 안 됩니다. 15살, 16살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참고로 이 집회는 러시아 언론이 주목할 만큼 충분히 크거나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영상을 텔레그램에서 서로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렘린궁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노보시비르스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를 보여주기 좋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금 그 도시에서 차량 행렬이나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모스크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 이게 블라디미르 푸틴의 차량 행렬입니다. 그럼 그들이 즉흥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참고로 이게 바로 여기 블라디미르 푸틴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노보시비르스크에 있는 이 모든 아이들이 길가에 서 있습니다. 오! 서민적인 사람인 푸틴을 환영하기 위해서죠.
와우, 이 아이들 좀 보세요. 촬영하고 있네요. 왜 촬영하는지 아세요? 그들 교실마다 150년 전 차례의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에 이제는 푸틴의 사진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푸틴입니다. 그전에는 스탈린이었고, 그전에는 레닌이었고, 그리고 그라우초였죠. 지금은 푸틴입니다. 그들은 매일 그의 얼굴을 봅니다. 밤에는 TV나 학교에서 그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냥 매일 보는 사람이죠. 그걸 직접 보는 건 신나는 일이에요. 이 아이들은 아직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과 아무런 연결고리를 느끼지 못합니다. 전선에 있는 자기 삼촌도요. 죽으라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야말로 서민적인 사람이죠. 아이들이 그를 촬영하러 왔어요.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완전히 즉흥적으로 일어난 거 맞죠? 정말 즉흥적인 남자죠. 이 푸틴. 분중은 그를 사랑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푸틴이 도착하기 전에 노보시비르스크 주민들에게 보내진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죠. 노보시비르스크 주민들은 푸틴이 방문하는 날 창문을 가리고 외출을 삼가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관리회서 중 한 곳은 법 집행기관의 지시에 따라 주민들에게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동안 볼셰비키 구역에서 외출을 삼가달라는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건물의 창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자기기나 광학기기를 사용하지 말고 볼셰비키 거리나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당신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대통령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쏠 것입니다. 광학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창문에서 푸틴을 쌍안경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쏠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뜬금없이 서 있는 1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친 경고와 지침들, 즉 푸틴에게 위험하니 당신이 모습을 드러내면 거의 쏴버릴 거라는 말 이후에 노보시비르스크의 한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뜬금없이 아이들이 나타나 푸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식 즉흥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꼭 채널 구독해주시고 바이미어 커피 월간 멤버십에도 가입해주세요. 정말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에게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안정감을 줍니다.